오늘의 이야기는 행동거지가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한 커플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이 두 사람의 계획은 식료품점을 터는 것인데 이를 위해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게를 전부 털고도 조디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계산원 뒤에 놓인 상자를 보더니 그걸 열라고 대를 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산원은 그녀에게 그 안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없다며 그러니 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조디의 마음속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상자를 열어보려고 그때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화면이 바뀌며 우리는 어느 황량한 숲속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언제부터였는지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굶주린 채 헤매고 있는 겁에 질린 한 소녀가 홀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앞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처지가 된 것일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의 눈앞에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곧장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만다는 음식이 가득 찬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배로 무엇이든 정신없이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밖에서 누군가의 으스스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만다는 그곳에 있던 침대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곧이어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식 가방을 들고 아무 말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밑에 숨어 있던 사만다는 숨을 죽인 채 겁에 질려 그대로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그녀는 이제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곧바로 도망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정스레 그녀는 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남자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도와줍니다. 이 모습을 본 사만다는 이틀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그의 가방에서 음식을 훔쳤다며 사과합니다. 사실 그녀의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고 그녀의 남편은 도움을 요청하러 근처 주유소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연의 일치로 톰의 차 역시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곳에 사흘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만다는 겁에 질려 당장 가봐야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남편이 돌아왔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톰도 그녀와 함께 가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곳에 메모 한 장을 남겨둡니다. 따뜻한 옷 몇 가지를 챙겨 그들은 다시 그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이곳의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톰은 그녀에게 차에서 가져온 담요를 덮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왜 자신을 이런 숲 한복판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데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자 사만다는 자신이 임신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말이죠. 이 말을 들은 톰은 그녀에게 침대에서 자라고 권하고 자신은 바닥에서 자겠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마실 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근처에 흐르는 호수에서 그가 직접 떠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그가 다시 가보았을 때 그 호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의문들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밤중에 사만다는 악몽을 꾸게 되고 그 바람에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어디에도 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하얀 머리에 한 소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 소녀를 데리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톰은 자신의 차에서 연료를 조금 빼내어 사만다의 차에 넣어 함께 이곳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두막 안에서는 그 하얀 머리의 소녀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 소녀는 바로 조디였습니다. 그 식료품점에서 강도짓을 했던 바로 그 소녀인데 그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제 그녀는 사만다를 보더니 위험한 여자라고 생각했고 이 공간이 그녀의 소유라고 오해하자 사만다는 그녀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해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 그녀는 화를 내며 오두막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톰이 연료를 가지고 돌아오던 중 갑자기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고 이에 너무 놀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연료통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가 주변에 누구 없냐고 소리쳐 외쳤지만 사방엔 아무도 없었고 결국 그는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낯선 소녀가 사만다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바로 조디였습니다. 조디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싸우는 바람에 그가 자신을 이곳에 혼자 버려두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톰은 그녀를 이곳에 머물게 해주기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 역시 그들의 일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사만다와 조디는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이제 서로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각 톰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자신이 원래 위치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오두막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몇 번을 가도 결국 다시 그 오두막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현상이 그는 너무나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두 사람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 구조는 정상적이 아니니 우리는 당장 여기서 떠나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묻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어디로 가던 중이었고 이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사만다는 남편이 이곳은 뉴햄프셔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디는 이곳이 다코타라고 주장했고 반면 톰은 자신은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루트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눈 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거대한 경계 속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톰은 내일 아침이 되면 가능한 한 멀리 걸어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 장소를 벗어날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습니다. 밤이 되자 조디와 톰 두 사람은 동시에 아주 기이한 꿈을 꾸게 되는데 누군가 자신들에게 주사를 놓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만다 역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왔고 이들은 짐을 챙겨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만다와 조디는 걸어가며 대화를 나누었고 조디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그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녀의 발에 무언가가 걸려 그녀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 순간 그녀의 주머니에서 뭉칫돈이 떨어졌고 이를 본 톰은 깜짝 놀라 이 막대한 돈이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조디는 이것이 자신의 적금이며 남자친구와 함께 모은 돈인데 떠날 때 자신이 챙겨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사만다의 시선이 조디가 걸려 넘어졌던 바로 그 물체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손잡이였습니다. 톰이 자신의 도끼로 그것을 부수자 그것은 사실 독일군의 벙커였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전쟁 물자들이 가득 차 있었고 나치 군대의 문양이 새겨진 통조림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만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의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는 이런 물건들이 자주 오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톰은 그 통조림들을 밖으로 꺼낸 뒤 두 사람을 데리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또다시 그 오두막 앞으로 돌아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계산으로는 분명 직선으로 똑바로 걸어왔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마 이곳에서는 그들의 어떤 계산도 통하지 않는 듯합니다. 다음 순간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읽고 두 소녀가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조디는 사만다에게 자신이 도둑질을 해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만다는 그녀에게 자신이 훔친 그 돈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냐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살면서 그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디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에게 돈을 보여주었는데 그걸 본 사만다는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조디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에는 1984년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만다의 기준으로 그것은 미래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디는 자신은 실제로 1984년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만다의 기준으로 올해는 1964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극도로 기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두 여자가 같은 장소에 있지만 서로 다른 타임라인, 즉 전혀 다른 시간대에서 온 것입니다. 이때 톰이 다가오자 그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당신은 몇 연도에서 왔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는 자신은 2011년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톰도 이 모든 것이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들의 목소리에 담긴 무거움을 보며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체 누가 자꾸 총을 쏘아대는 걸까요? 밖을 내다보니 손에 총을 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톰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자신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독일어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톰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가 손에 든 도끼를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끼를 내려놓았고 다음 순간 눈을 떴을 때 세 사람은 모두 밧줄에 묶여 있었으며 그 독일인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어쩌면 시간 여행을 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갇혀 있었고 그 독일인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가장 오래된 연도에서 온 사만다가 물었습니다. 2011년에는 시간 여행이 정말로 가능해졌냐고 말이죠. 그러자 톰은 아니요, 그런 기술은 발명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잠시 후 그 독일인이 다시 돌아오더니 톰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려가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그를 한 나무에 묶어버렸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온 그는 소녀들에게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시선이 조디의 목걸이에 머물러고 그것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오직 사만다만이 독일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그 목걸이는 조디의 어머니 유품이라고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목걸이가 자신에게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자 그 독일 군인은 분노하며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똑같은 목걸이를 꺼내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한 여인의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사만다의 어머니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상황은 이제 점점 더 혼란스럽고 무섭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두 소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자 사만다는 톰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도 혹시 이런 목걸이가 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없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그 와중에 이 낯선 남자는 톰이 이미 스스로 밧줄을 풀어내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이제 그 남자는 자신이 세 사람을 가두었던 바로 그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선 세 사람은 각자 거대한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렴풋이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만다는 그 남자가 가진 목걸이 속 사진이 분명 자신의 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디가 그 사진 속 여인이 자신의 외할머니라고 말하는 순간 톰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만다는 우리에게 그 외지인의 이름도 알려줍니다. 그의 이름은 한스만이었고 그는 사실 사만다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만다가 조디에게 그녀의 생일을 묻자 조디는 1964년 6월 3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날짜는 바로 조디의 어머니가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낳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딸은 다름 아닌 바로 조디 자신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제 오두막 안은 깊은 충격과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모두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만다는 자신의 남편이 사실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리며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비밀이 밝혀집니다. 밖에 앉아있던 톰은 조디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사실 도둑이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조디는 자신에게 그런 목걸이가 없다며 그 말을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톰은 자신에게도 똑같은 목걸이가 있으며 단지 지금 집에 두고 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도둑이었으며 자신의 남편 케빈과 함께 도시의 주유소와 식료품점들을 털고 다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결국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고 그 죄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잔인하지만 엄연한 진실이었고 조디는 이 사실을 감당하지 못한 채 역시 오두막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밖에 슬프게 앉아있는 사만다에게 그녀의 딸인 조디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조금 전까지의 서먹함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만다는 자신이 딸을 낳다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녀의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딸이 살아있고 나중에 외조부모가 그녀를 돌봐줄 것이라는 생각에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조디는 외조부모가 자신을 심하게 학대하고 늘 굶주리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린 시절에 이미 집을 뛰쳐나왔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만다는 오열하기 시작했고 당장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아버지인 한스만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한 뒤 그를 풀어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톰은 그가 위험할 수 있다며 그녀를 만류합니다. 하지만 사만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풀려나자마자 자신의 총과 옷가지를 챙겨 그곳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사만다는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끔찍한 악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어가던 그 순간을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 그녀의 남편인 아담은 전쟁터에 있었고 집에 구급차가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톰 역시 자신도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데 자신을 학대하던 양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인 뒤 그 직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디의 차례가 되자 그녀 역시 자신이 사형당하던 그날을 기억해 냅니다. 즉 세 사람은 이제 자신들이 조만간 죽을 운명이라는 것과 어떻게 죽게 되는지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자신들의 과거를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깨달은 톰은 그들을 즉시 독일군의 벙커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비극이 한스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그의 죽음을 막아야만 합니다. 사만다는 그녀의 아버지가 5월 14일 폴란드에서 발생한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는데 마침 오늘이 5월 14일이었고 현재 그들이 서 있는 이 장소가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즉 그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톰은 머리를 굴려 만약 한스만이 죽지 않는다면 그의 아내 즉 사만다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곧 그가 집에 머물게 된다는 뜻이며 그렇다면 사만다가 진통을 겪을 때 그녀를 무사히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한스만을 찾으러 나섰고 그때 한스만은 오두막에서 무전기로 연결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는 고장난 상태였고 사만다는 그에게 곧 공습이 시작될 것이라 경고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톰이 그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끔찍한 실수가 발생하고 맙니다. 한스만이 쏜 총에 조디가 정면으로 맞고 만 것입니다. 그는 그대로 도망쳐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부상당한 조디를 데리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톰은 이제 극도로 초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조디가 여기서 죽는다면 미래의 자신 또한 결코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녀의 죽음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 말을 남긴 채 그는 한스만을 잡기 위해
위해 다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동안 사만다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래서 신은 인간에게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순리에 따라 만들어진 세상을 어지럽히기 시작할 것이고 그 결말은 이처럼 매우 끔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톰은 마침내 한스만을 찾아냈지만 그는 매번 톰의 소나귀에서